이번 시간에는 광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명과학 2 교과서를 가지고 광합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주 자세하게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일단 광합성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광합성을 알려면 엽록체를 알아야 됩니다.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엽록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밑에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를 비교하고 있죠? 네. 미토콘드리아는 외막이 있고, 외막, 이렇게 이제 외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막 자체가 안쪽으로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 내막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엽록체는 미토콘드리아와 달리 외막, 내막이 있고 별도로 막 구조물의 어떤 이 물질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위에 있듯이 엽록체는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으로 쌓여져 있는데 안에 틸라코이드라 하는 또 다른 막 구조가 있다라는 것. 미토콘드리아는 외막과 내막 두 개의 막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내막에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데 엽록체는 외막, 내막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또 다른 막 구조물인 틸라코이드가 있다라는 거. 이 틸라코이드에서 광합성일이 벌어집니다. 이 틸라코이드가 쌓여 있는 것을 이제 그라나라고 하고 쌓여있지 않은 바깥쪽 공간을 스트로마라 합니다. 자,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네. 식물의 잎과 엽록체에 대해서 그림 나와 있고요.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흡수 스펙트럼, 이것도 작용 스펙트럼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식물은 녹색이죠. 식물 잎은 녹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녹색의 파장을 반사시켜서 우리 눈에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 잎이 녹색인 이유는 녹색 빛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시광선이 식물 잎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 흡수 스펙트럼이 있죠. 흡수 스펙트럼이 있죠. 예. 붉은색 계통의 파장과 파란색, 푸른색 계통의 파장을 흡수해서 광합성에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녹색 쪽의 빛은 흡수하지 않고 반사해서 빛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식물잎은 녹색으로 보이게 되죠. 좀 이해됐나요? 자, 그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소 분리도 넘어가고요. 자, 광합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는데요.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은 단순한 이렇게 하나의 반응이 아니라 여러 개의 화학 반응이 합쳐진 건데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6개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물과 함께 포당을 만드는 그러한 화학 반응이고요. 이때 빛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동화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부산물로서 산소가 이제 빠지는 이러한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반응이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로 광합성 반응은 이거하고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일단은 광합성 반응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벤슨의 실험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실험인데요. 벤슨의 실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빛을 주지 않았습니다.
까만 색깔이어서 예, 형광펜으로 해봅시다. 빛을 주지 않고 이산화탄소는 공급했습니다. 이게 좀 더 이상해 보이는데요. 그죠? 자, 그냥 합시다. 자, 처음에 빛은 주지 않고 이산화탄소는 공급했습니다. 식물에. 자, 그 다음 빛을 줬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공급을 차단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봤듯이 과합성 할 때에는 세 가지가 필요했죠. 일단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필요하고 물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죠. 이때 물은 예, 다 공급을 하고 이산화탄소와 빛을 가지고 이렇게 좀 다르게 공급을 했는데 처음에는 빛을 안 줬고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를 안 줬습니다. 빛은 주고요. 그래서 광합성을 이제 안 한다. 이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빛이 안 주어지고 이산화탄소만 공급했는데 살짝 광합성을 했습니다. 아하, 이게 뭘까요? 자, 그러면 밑에 것도 같이 한번 봅시다. 맨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했는데 세 번째에 빛과 이산화탄소를 모두 공급하니까 당연히 광합성을 많이 했습니다. 광합성 아주 잘했습니다. 이건 잘 이해되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빛이 없는데 분명히 빛도 안 줬는데 어떻게 광합성을 조금 했을까? 광합성은 빛이 없는데 왜 일어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실험을 통해서 벤슨의 실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까요? 이 실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광합성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조건이 뭐였죠? 빛을 주고 안 주고 이산탄소를 주고 안 주고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뭔가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네. 생각이 나나요? 자, 선생님이 얘기하자면은 광합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이 이 세 개가 한 방에 빡 주어졌을 때에 화학 반응이 빡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한꺼번에 한 반응으로 쫙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빛이 관여하는 화학 반응과 이산화탄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 두 종류의 화학 반응이 합쳐진 게 광합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됐나요? 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만 공급하거나 빛만 공급을 하거나 했을 때에 여기 또 빛이 없고 이산화탄소를 공급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나 저렇게 하나 하나만 공급해도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것은 빛이 없어도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빛 없이 이산화탄소만으로 뭔가 광합성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있을 때에도 광합성 하죠. 그러면 광합성은 이걸 정리하면은 이산화탄소만 있어도 광합성을 하고 빛이 있어도 광합성을 하니까 두 개의 화학 반응이 어우러진 게 광합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에 더해서 하나를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뭔가 순서가 있습니다. 실험에 예, 순서가 있는데요. 자, 여기 1, 2 하고 2, 3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두 종류의 화학 반응이 어우러져서 광합성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빛을 주고 아니죠. 참 죄송합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먼저 주고 나중에 빛을 줬더니만 아무리 안 벌어지는데, 빛을 먼저 주고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니까 광합성이 일어났습니다. 이해됐나요? 좀 더 이해가 잘 되나요?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광합성은 그냥 하나의 반응이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관여하는 반응과 빛이 관여하는 반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무엇이 먼저라고요? 빛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광합성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빛이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벤슨의 실험을 통해서 광합성은 하나의 반응이 아니라 빛이 관여하는 반응과 이산화탄소가 관여하는 반응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빛이 관여하는 반응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관여하는 반응이 나중에 일어나야 광합성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밝혀낸 결과 광합성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광합성은 두 개의 반응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빛이 관여하는 반응을 명반응, 빛이 관여하지 않고 이산화탄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이제 암반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산화탄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생투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우도록 하고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식물의 잎에 엽록체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틸라코이드가 이렇게 쭉 쌓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먼저 빛을 받으면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에 따른 어떤 만들어진 물질들, 이러한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나중에 이산화탄소가 관여하는 반응에 쓰여서 결국은 포도당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산소는 명반응에서 빛이 쓰이는 반응에서 물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분해돼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 이것도 여기서 잠깐 추가를 해서 알아두면 더 좋겠네요. 자, 요 정도만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자, 좀 이 그림을 보면 좀 뭔가 어려워 보이죠? 예,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세한 내용은 생명과학 2에서 하고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여기 틸라코이드 막입니다. 여기 틸라코이드 내막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엽록소와 전자전달이라는 분자들이 있는데요. 광합성은 일단 우선은 명반응이 먼저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의 큰 에너지로 전자가 들뜬 상태로 되어서 전자전달계에 전달되면서 수소를 보내고 그 수소 가지고 ATP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합니다. 빛을 받아서 전자가 들뜬 상태로 되어서 전자 전달계에 이동하면은 수소가 들어오고요. 이 수소를 가지고 ATP를 막 만들어낸다는 거. 그리고 이 이동된 전자는 다시 NADP라는 물질과 수소 합쳐져 가지고 NADPH라는 물질을 만든다라는 거. 따라서 광합성의 명반응은, 빛을 사용하는 반응은 빛을 계속 써가지고 주구장창 ATP와 NADPH를 계속 만드는 반응이라 할 수 있겠죠. 요때 전자가 이렇게 다 이동을 하면 전자가 그럼 계속 이루어지면 전자가 다 고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전자를 제공해줘야 이 일이 계속 일어나겠죠. 이러한 전자를 제공해주는 안에 있는 바로 물입니다. 물이
빛에 의해서 광분해되어서 전자를 제공하고 이때 산소가 생성되는 겁니다. 자, 이게 명반응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암반응, 탄소 고정 반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텐데요. 아까 명반응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주구장창 ATP와 NADPH를 계속 만들었죠. 그걸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 암반응에서 탄소 고정 반응에서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거랑 물질들을 막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딜라코이드 안에서 식물이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고정을 시켜서 화학 반응을 계속 일으키면서 이제 포도당을 유기물인 포도당을 계속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탄소 고정 반응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 텐데요. 간단하게 다시 광합성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엽록체는 외막, 내막 이외에도 틸라코이드라는 막이 있고요. 틸라코이드 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은 하나의 반응이 아니라 아주 수많은 화학 반응인데 크게 나누면은 빛을 사용하는 화학 반응,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화학 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자, 이때 빛을 사용하는 화학 반응이 먼저입니다. 자, 이 엽록체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 봤듯이 그 큰 빛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되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주구장창 ATP와 NADPH라는 물질을 계속 만들었다는 것. 이때 전자가 계속 쓰이기 때문에 그 전자의 공급책이 필요하고요. 그 전자는 물에 있는 전자를 사용합니다. 이 물을 빛이 광분해해서 물을 분해해서 거기 있는 전자를 쓰고 거기서 산소가 계속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ATP와 NADPH를 빛으로 계속 만들어주면 드디어 요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이런 물질들과 같이 이제 반응을 해서 포도당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오늘 광합성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